안녕하세요, 비비엔이에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건축대학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주변에 조언해주실 분들도 없고 나는 비전공자다 하시는 분들,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막막하시죠? 내가 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나? 안 되나? 만약에 된다면 내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시간이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내가 어떤 학교를 목표로 준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건 건축학과가 아니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제가 입시를 준비했던 2023년 전기를 기준으로 내가 그 학교의 지원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요강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댓글에 타임라인 남겨둘 테니까 원하시는 곳만 찾아서 들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시 요강이나 인증 현황은 매년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원하시는 때에 맞게 다시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원했던 학교는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홍익대 일반, 홍익대 건도시 이렇게 5곳입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합격한 곳은 동국대 일반대학원, 홍익대 일반대학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이렇게 3곳에 합격을 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냐면 총 8곳에 대해서 인증대학원과 비인증대학원을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인증대학원은 건국대, 동국대, 인천대, 인증 심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학원은 한양대 설계 1전공, 그리고 국민대, TED 이렇게 2곳이고요. 비인증대학원은 홍익대 일반대학원,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그리고 국민대 일반대학원 이렇게 3곳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이미 인증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잠깐 스킵하셔도 좋습니다. 인증대학원은 그냥 말 그대로 KAAB에서 인증한 대학원입니다. 이건 홈페이지 인증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심사대학원은 뭐냐 하면 현재는 비인증대학원이긴 하지만 KAAB에서 정식으로 인증대학으로 인증받기 위해서 심사를 받고 있는 대학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인증이더라도 앞으로 인증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기 때문에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비인증대학원은 인증대학원을 제외하면 모두 다 비인증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제도가 변화하지 않는 한 비인증 대학원에 지원해도 괜찮은 분들은 이미 건축사 시험을 위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한 분들이겠죠? 예를 들면 인증 5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지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입시 때 알아본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라 이 8곳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혹시 다른 대학원도 관심이 있다 하시면 개인적으로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인증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축사를 목표로 하시니까요. 이게 서론이 자꾸 길어졌는데 그 전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각 대학원에서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들은 모두 원본으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성적증명서나 졸업증명서 같은 거는 무조건 원본입니다. 원본은 어디서 떼냐? PDF로 저장해서 출력하는 건 절대 원본이 아니라 사본입니다. 원본은 졸업하신 학교의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거나 원본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기관에서 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학교 입시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학교가 가까워서 그냥 학교 무인 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았습니다. 재발급이 어려운 상장이나 수상 내역 같은 경우에는 그건 사본으로 제출을 하시고 나중에 면접 때 원본을 지참하셔서 가시면 됩니다. 이제 진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건국대 건축전문대학원은 국내 유일 건축 전문 인증을 받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과정도 총 2가지가 있어요. 전공자 과정과 비전공자 과정. 전공자 과정은 2년, 비전공자는 3년 과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전공과 비전공을 나누냐? 홈페이지에서 보면 전공 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건축학 또는 건축공학 관련 전공,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건축설계 또는 건축설계 인정 과목을 6과목 이상,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입니다. 이때 건축설계 인정 과목은 뭐냐 하면 실습으로 이루어진 설계 수업 교과목만 해당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 설계 실습을 했던 수업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비전공 과정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전공은 그냥 쉽게 말해서
학사학위만 받았으면 학부 때의 전공에 관계없이 비전공 과정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왜 비전공 과정으로 지원을 했었냐 하면 저도 당연히 전공 과정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적 증명서를 보니까 제가 들었던 설계 스튜디오 강의 이름이 캡스톤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교수님께서는 나중에 캡스톤도 설계 수업이라고 모든 교수님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걸 지원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전에 대학원에 문의를 해봤는데 그런 사항은 지금 당장은 확인을 해줄 수가 없고 일단 비전공 과정으로 지원을 해보고 나중에 면접 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된다고 해서 저는 비전공 과정으로 지원을 한 거였어요. 하지만 이건 또 나중에 면접 관련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면접 보는 교수님들께 그 자리에서 말씀드릴 시간적 여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확실히 건축 설계 실습을 했고 기준이 6과목 이상 18학점 이상 이수했다고 하면 전공 과정으로 지원하신 후에 혹시 모르니까 강의 계획서 하나 출력하셔서 서류 제출 시에 같이 제출하시거나 면접 시에 지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그냥 제 뇌피셜이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건국대는 확실한 건 아닌데 보통 전공, 비전공 각각 19명 정도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작년에는 경쟁률이 3대1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23년 전기에는 4대1이 넘었다고 봤어요. 일단 모두들 건국대는 한 번씩 다 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도 80명이 넘게 면접을 보더라고요. 면접 때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해볼게요. 이건 구비서류 목록인데요. 이건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를 하시고 나서 나중에 서류 제출하실 때 출력해서 등기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볼게요. 우선 입학 원서와 수험표는 원서 접수를 한 후에 원서 접수 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건국대는 진학사나 UA 같은 그런 접수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건국대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대학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원본이겠죠. 전적대학이 있는 경우 전적대학교 성적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저처럼 같은 학교에서 전공 심화를 거쳐서 학사를 취득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학사 때와 학사 때 성적표가 모두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건 여기에 써있는 대로 자유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또 비전공 지원자 선택사항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거 이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제출 안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 생각인데 제출을 안 해도 서류 접수는 되지만 합격은 안 되는 것 같달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고요. 또 사실 다른 사람들이 다 제출하는데 나만 제출 안 하면 그것도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제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포트폴리오 제작에 관해서는 지금 3가지 정도를 업로드해두었고 앞으로도 많은 영상 올릴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작한 포트폴리오는 인쇄해서 서류 제출 시에 동봉해서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제일 고민해야 할 자기소개 및 학업계획서입니다. 이것도 또 따로 영상을 찍을 테니까 그냥 일단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작품 평가표와 구술 평가표는 그냥 정해진 곳에 이름만 적고 구술 평가표에는 지원한 이유와 학업 계획 그리고 장래 계획까지 압축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이건 아까 자기소개서와 학업 계획서를 적었을 때 썼던 내용을 압축해서 적는 거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그냥 사인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학력조회 확인서 및 동의서는 외국 대학 졸업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국내 대학을 졸업을 하셨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추가로 수상 및 자격증 등 관련 서류는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사본도 됩니다. 저는 원본 서류를 제출을 했더니 거기서 복사해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원본 서류는 바로 돌려받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자필 사인해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저는 서류 2개에 자필 사인하는 곳을 못 찾아서 결국 학과 사무실에 다시 가서 사인을 했어요. 여러분은 꼭 3번씩 확인하세요. 그리고 2번째, 동국대 일반대학원입니다. 여기는 타대생들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원이에요. 실제로 저는 건축공학 전공 타대생인데도 불구하고 합격했습니다. 학사를 취득한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지원 및 합격이 가능해요. 제가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 안내해주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면접 보러 온 사람들이 자대생들보다는 타대생들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많은 지원자분들이 이걸 몰라서 동국대에 지원을 못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확인하셨으니까 지원하실 수 있겠죠? 동국대는 건축 관련 학과 학생들이나 비전공자들도 모두 학과나 학점에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만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지원자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선수이수 과목입니다. 동국대는 4+2년제예요. 4+2년제가 뭐냐면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 인천대와 마찬가지인데 4+2년제에서 4가 학부 때의 4년을 의미하고 2가 대학원의 2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국대 일반대학원에 입학하실 경우 학부 때의 커리큘럼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전공이시거나 저처럼 건축공학 학생들은 동국대의 4년에 해당하는 필수 과목을 모두 이수를 해야 합니다. 이 과목들은 모두 KAAB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걸 선수 이수 과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수하고 대학원 2년에 해당하는 과목을 모두 수강해야 졸업 자격이 생깁니다. 물론 건축공학과 학생들은 학부 때 어떤 과목을 수강했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과목이 있어서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지만 자세한 건 입학 후에 안내가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기간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고 가셔야 해요. 그러니까 석사는 2년 이러고 오시면 예상외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고 지원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제출 서류를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동국대는 제출 서류가 심플한 편이에요. 정말 지원하면서 너무 편했어요. 입학 원서, 학업 계획서, 그리고 대학 졸업증명서 원본, 그리고 전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제출하셔야 해요. 이게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죠? 저는 추가로 상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는 미리 제출하지 않고 면접 때 지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셋째, 인천대 일반대학원입니다. 여기도 동국대처럼 4+2년제라서 타대생들도 지원할 수 있나 하고서 찾아봤었는데요. 인천대는 인천대 출신 자대생들만 받는 학교입니다. 제가 실제로 인천대 모집 요강과 작성 서류까지 받아서 보니까 자대생들만 쓸 수 있는 서류가 있더라고요. 인천대는 자대생들만 위한 대학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타대생들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것도 그냥 방향성일 뿐이니까 지금은 타대생들 분들에겐 해당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인천대가 아니신 분들은 인천대 제외하고 생각을 하셔야 해요. 이제부턴 인증 심사 중이거나 준비 중인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한양대. 한양대는 건축설계 1전공과 건축설계 2전공이 있는데 KAAB에서 인정하고 있는 거는 1전공입니다. 왜냐하면 KAAB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수학점을 만족하는 게 1전공, 65학점이기 때문입니다. 1전공은 보통 4학기인 다른 대학원들과 다르게 5학기입니다. KAAB에서는 한양대 대학원이 인증신청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인증신청 준비 중이니까 예전에도 인증받았던 대학원이니만큼 아마 인증이 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1전공에는 누가 지원을 할 수 있냐 하면 학부 때 건축학, 건축공학, 실내건축 전공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점은행제 건축 전공은 되냐 라고 물으시면 답은 안 됩니다. 한양대에서는 학점은행제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제출 서류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입학지원서. 이건 인터넷으로 UA였나 진학사였나 하여튼 한양대 홈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곳으로 지원을 하시고 거기서 입학지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졸업예정 증명서, 세 번째, 전학년 성적 증명서, 네 번째, 학업계획서, 다섯 번째로 재외동포의 경우 비자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대한민국 국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학업계획서는 한양대에서 지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서 제출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트폴리오. 한양대는 포트폴리오를 빨리 제출하는 편인데요. USB에 담아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돼요. USB에 담으실 때는 용량이 파일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줄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면접 때 화면에 놓고 띄우는데 이때 파일이 너무 크게 되면 화면이 빠르게 잘 안 넘어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편으로 접수하실 때는 인터넷 접수하실 때 받으신 수험번호와 성명 그리고 지원 학과를 꼭 써서 지정된 제출 장소로 보내셔야 해요.
포트폴리오 USB는 제출 서류와 다른 곳으로 제출해야 하니까 이 점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국민대 TED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국민대에는 일반 대학원이 있고 테크노 디자인 대학원인 TED 이렇게 두 곳이 있다는 겁니다. 두 대학원은 같은 국민대라고 해서 같은 게 아니니까 이 점은 주의하셔서 보셔야 해요. 여기서 인증심사 준비 중인 곳은 TED입니다. 그 자료는 어디서 찾았냐 하면 지금 보시는 KAB 질의사항에 관리자께서 달아주신 답변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TED의 경우 제출 서류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하실 분들은 꼭 체크를 해주세요. 어려운 추가 서류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부터 설명드릴게요. TED는 비전공자의 경우 3년, 전공자의 경우 2년 과정입니다. 공감 디자인은 국민대라는 말도 있고 TED가 랩실에서 프로젝트를 아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한양대 면접장에서 만났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 분도 국민대 TED에 지원을 하셨는데 국민대가 프로젝트가 많아서 좋기도 하지만 너무 힘들 것 같다는 말도 남기실 정도로 커리큘럼과 연구실 생활이 알찬 편인 것 같습니다. TED 건축 디자인 학과 안에는 스마트 스페이스 랩과 어번 아키텍처 랩 이렇게 두 가지 과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혹시 그 둘의 차이점을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분들이 보실 수 있게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ED는 다른 대학원들과 다르게 1차와 2차 심사가 따로 진행이 돼요. 1차 서류 전형에서 원서와 연구계획서, 포트폴리오를 심사를 하고요. 거기서 합격한 사람만 2차 면접 전형을 진행하게 됩니다. 1차에서 떨어지시면 면접료는 환불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 점 꼭 참고해주세요.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공통서류로 입학원서 일부, 연구계획서 일부, 이건 홈페이지에 올려진 양식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자기소개서와 관심 연구 분야, 연구계획 이렇게 3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 칸이 모자라다면 용지를 추가해서 작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5작품 이내 A4 사이즈로 제작을 하시면 되고 지원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일부, 이건 1차 서류 불합격자에 한해서 면접료를 환불해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거니까 꼭 챙겨주시고 남자의 경우에만 병역 사실이 기재된 초본 제출 그리고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이거는 1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3곱하기4cm 반명 한 사진 3개가 필요합니다. 외국 유학생과 중국 지원자는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추가 제출 서류를 확인을 해주셔야 해요. 홈페이지에 가시면 입학 상담 및 문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찾으셔서 궁금한 점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비인증 대학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많은 대학원들이 2023년까지 비인증 대학원도 건축사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끝났기 때문에 많은 대학원들이 인증심사를 차차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중이라도 지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까에 이어서 국민대 일반대학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민대는 제가 지원할까 말까 하다가 면접 날짜가 겹쳐서 지원하지 못한 곳이었는데요. 그래서 면접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알아본 지원 서류와 방법에 대해서는 알려드릴게요. 국민대 일반대학원도 TED와 마찬가지로 전공자, 비전공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23년 2월 기준 학위를 취득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2년입니다.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반 대학원은 지원 방법과 서류 제출 그리고 면접 방법이 다른 타 대학원들과 비슷한 편입니다. 입학 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원서 접수를 하실 때 인터넷에서 출력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학업계획서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정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당연히 제출을 해주셔야 해요. 여기서 집중할 것은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의 경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이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다른 학교들은 보통 3개월인데 여기는 1개월로 조금 기간이 짧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홍익대 일반과 홍익대 건도시 이렇게 두 곳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 홍익대는 두 곳 다 모두 합격을 했었기 때문에 저에겐 아주 기분 좋은 대학원으로 기억에 남아있는데요. 우선 홍익대는 홍익대 일반대학원과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이렇게 두 가지 건축대학원이 있습니다. 사실 두 대학원의 차이는 겉으로 봤을 땐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였어요.
차이가 있다면 일반 대학원은 주간만 있고 건도시는 주간과 야간이 둘 다 있다는 점. 건도시 주간은 일반 대학원과 마찬가지로 4학기로 동일했고 야간은 직장인들이 다닐 수 있는 메리트가 있는 대신에 5학기로 조금 더 길었습니다. 차이점은 실제로 홍익대 대학원에 다니시는 분들만 아실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일반 대학원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건축도시가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건축도시 대학원은 그냥 입시 때 대학원 분류로만 따지면 특수대학원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지인 중에 건도시 다녔던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건도시도 커리큘럼과 연구실 생활이 빡빡할 정도로 타이트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아주 많다고요. 그리고 교수님들 라인이 정말 탄탄하고 교수님들 성품도 정말 좋으시다고 칭찬하는 걸 들었습니다. 절대 서로 교수님 아부를 해야 하는 입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그 말은 정말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럼 이제 일반 대학원과 건축도시 대학원의 공통적인 전형 방법과 서류 제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두 곳 다 서울 캠퍼스입니다. 대학로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면접 보실 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원 자격은 학사를 취득했거나 취득할 예정인 비전공자, 전공자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포트폴리오는 면접 때 지참하시고 서류 제출 시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회수해서 가져가시면 돼요. 포트폴리오는 지참 가능이라고 써져 있다고 안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면접을 보러 갔을 때 한두 분을 빼놓고는 모두 포트폴리오를 지참한 상태였어요. 포트폴리오의 지정 양식 및 수량은 제한이 없고 다만 반드시 출력물 형태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파일이나 동영상은 제출이 안 돼요. 원서 접수 시에는 진학 어플라이 온라인에서 접수를 하고 제출 서류를 출력해서 제출하는 순서입니다. 온라인에서 원서 접수를 할 때 미리 수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셔야 해요. 모두 작성해서 접수하시고 나면 지원 서류와 그리고 수학계획서 등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오른쪽 아래에 수험번호를 기재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상장을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축대학원 총 8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막 준비하기 시작한 분들을 위한 대략적인 영상이니까 나중에 진짜 접수 때가 오시면 각 학교의 홈페이지에 가셔서 세부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